혜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어머, 도연의 손, 그리고 그 아래 지퍼 사이로 드러난 그의 가장 은밀한 어머. 부분.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것, 그 크고 부담스러운 것이 타인의 눈에 들어간 순간 수치심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림자 속의 남자. 최도연은 아침부터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내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은 없었습니다. 부산 변두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62세 남자에게 건강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낡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뻑뻑했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몸이 늙어간다는 걸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일. 그게 도연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딱히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어제 남은 밥 한 숟가락. 그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재래시장의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차갑고 습했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이번 달도 힘들어요. 죄송해요. 용돈을 보내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서울에서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힘없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자신의 얼굴인가 싶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재래시장을 지나며 아는 사람들과 마주쳤지만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고 도연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저기 최도연 아니야? 그러게. 요즘도 일 안 한대. 딸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저런 아버지 두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도연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문은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타인의 시선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래의 비밀 속에서. 그것은 신체적 특징이었습니다. 도연은 젊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이 남자로서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목욕탕에서 다른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처음에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첫 경험이었던 여자는 놀라서 울었습니다. 안 돼요. 무서워요. 그렇게 말하며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커요.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아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부부관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고 피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도연은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내에게 고통만 줬다는 것을. 그 이후로 도연은 자신의 몸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여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관계를 망치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저주. 목욕탕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시선이 싫었습니다. 질투인지 조롱인지 모를 그 시선들. 그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는.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은 느리게 흘러갔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주변에는 노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우연히 노인대학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무료 강좌, 건강, 취미, 교양. 별 관심은 없었지만 집에만 있기도 답답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번쯤 가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지만 도연은 그저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죽는 건가? 별다른 감정도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라지는 것. 그게 자신의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웃어서는 안 될 순간. 노인대학 첫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별 기대 없이 낡은 건물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남녀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구석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 눈에 띄지 않는 곳. 그게 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혜진. 도연은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6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밝은 미소. 화장은 옅었지만 피부는 깨끗했고 걸음걸이에는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여자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자신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은 교실을 둘러보다 도연 옆자리로 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혜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누 향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요. 같이 수업 들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도연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중년 남자로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혈압, 당뇨, 운동, 식습관. 도연은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혜진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혜진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화장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변기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도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여자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해서. 혜진이었습니다. 도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서 있어야 할까? 아니면 괜찮아요. 저 금방 나갈게요. 혜진은 칸막이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채로 다시 소변을 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칸막이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 도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도연의 손, 그리고 그 아래 지퍼 사이로 드러난 그의 가장 은밀한 부분.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것, 그 크고 부담스러운 것이 타인의 눈에 들어간 순간 수치심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분명한 놀람.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혐오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눈동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마치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혜진의 시선은 여전히 도연의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초, 3초, 4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목덜미까지 붉은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웃었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딘가 흥분된 미소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와,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속삭임처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괜찮으세요?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흥미, 호기심, 그리고 욕망. 좋아 보이는걸요. 저는. 혜진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위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 설렘, 그리고 위험한 끌림. 도연은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치심에 압도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혜진은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마치 기억 속에 새겨 넣으려는 듯. 그녀의 호흡이 약간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쉬운 듯 시선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먼저 나갈게요. 천천히 일 보세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문이 날 것입니다. 노인 대학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남자인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혜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지퍼를 올리고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려 했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화장실을 나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혜진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볼에는 여전히 미세한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자 혜진이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도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선생님, 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재개되었지만 도연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존재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그녀의 호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혜진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도연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도연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혜진이 불렀습니다. 도연은 멈췄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는 심심해요.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리고 서둘러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웠습니다. 혜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좋은 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여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도연에게 처음으로 좋다고 말한 여자. 그녀의 웃음 한 번이 그의 30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워지는 거리, 위험해지는 그림자. 도연은 다시 노인대학에 갔습니다. 자신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분명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피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자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진은 자연스럽게 도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도연은 긴장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지난주에 놀라셨죠?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미안해요. 제가 너무 불쑥 들어가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도연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그의 팔뚝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혜진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도연의 귀 가까이 왔습니다. 저 그 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도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요. 계속. 혜진의 뜨거운 숨결이 도연의 귀를 스쳤습니다. 도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두 사람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자꾸 도연을 쳐다봤고 도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혜진의 무릎이 도연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살짝. 하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계속 닿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접촉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래 시장에 괜찮은 데 있어요. 혜진의 제안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래시장 안작은 커피점에 앉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시끄러운 시장 소음, 그리고 저렴한 자판기 커피. 하지만 도연에게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편안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 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부인은 남편분이 있죠. 하지만 외로워요. 아주 많이. 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죠. 밥하고 청소하고 남편 시중 들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혜진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연의 손 가까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까요. 혜진의 손가락이 천천히 도연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게 마치 깃털처럼 설레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원을 그리듯 도연의 피부에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저요. 지난주에 선생님 본 거요. 혜진의 손이 도연의 손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도연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랑 다르더라고요. 선생님은. 혜진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 솔직히 놀랐어요. 그렇게 큰 건 처음 봤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혜진의 다른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무릎 위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요. 좋았어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어요. 그녀의 손이 도연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위로.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제대로 느껴본 적 없어요. 만족한 적도 없고요. 혜진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입술이 도연의 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어떨까 하고. 속삭임이 도연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도연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벅지를 꽉 쥐었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흥분인지 두려움인지 혼란인지. 아니, 세 가지 모두였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뒤로 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 그녀의 볼은 붉었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의 집, 박인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냉정한 남자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은 욕망과 자존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인수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인대학이요. 말했잖아요. 요즘 자주 나가네.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요. 혜진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볼에 홍조가 있었습니다. 마치 연애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혜진은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인수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남자라도 만났어? 혜진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인수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여자 같아. 인수는 비웃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세하게.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여자로 보인다니. 그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인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켜봐야겠어. 무언가 수상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손길이, 그녀의 속삭임이, 그녀의 체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여자들이 두려워하던 그것을 혜진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설레었다고, 궁금하다고.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착각일까? 혜진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 그 부드러움, 그리고 그 위험한 설렘. 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이 뜨거웠습니다. 아래쪽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때문에 흥분한 것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 모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왜 선택했을까? 혜진과 도연은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노인 대학이 끝나면 함께 걸었고 시장에서 간단한 음식을 나눠 먹었고 때로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도연의 팔을 스쳤고 도연의 어깨가 혜진의 어깨에 닿았고 걸을 때마다 그들의 몸은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부산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진은 도연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허벅지가 그의 허벅지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춥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혜진은 도연의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연의 팔이 혜진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혜진은 도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도연의 턱을 간지럽혔습니다. 선생님 심장 소리 들려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빨리 뛰네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그의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셔츠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빨리 뛰어요. 여기.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 빠르고 뜨겁고 살아있었습니다. 느껴지죠? 네. 선생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뛰는 거. 혜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숨결이 섞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는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었죠. 하지만요, 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한테는 그저 도구였고, 밤에는 의무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족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시원하면 됐죠. 저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봤을 때요. 혜진의 손이 도연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진짜 여자로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도연의 입술 바로 앞에 왔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선생님이랑이라면요. 다를 것 같았어요. 혜진의 숨결이 도연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위험했습니다. 큰 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키스해도 돼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첫 키스는 짧았습니다. 입술이 스치는 정도. 하지만 전기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입술이 맞닿고 압력이 가해지고 온기가 교환되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혜진의 향기가, 체온이, 부드러움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혜진의 혀가 살짝 도연의 입술을 핥았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의 혀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탐색하듯 두 사람의 혀가 엉켰습니다. 부드럽게 뜨겁게. 혜진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도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혜진의 손이 도연의 가슴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를 지나 허리를 지나 그리고 그녀의 손이 도연의 허벅지 안쪽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도연의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래쪽이 팽창했습니다. 바지 안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혜진은 키스를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느껴져요. 혜진이 속삭였습니다. 여기. 그녀의 손이 살짝 위로 올라가 도연의 그곳을 스쳤습니다. 바지 위로. 부드럽게. 도연은 신음을 참았습니다. 혜진의 손길이 천천히 그곳의 윤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말 크네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으로. 만져도 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도연의 바지 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전체를 느끼듯, 길이를 확인하듯.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와.
진짜?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손이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흥분한 여자의 몸짓. 선생님, 혜진이 도연의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저, 지금 너무 흥분됐어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도연의 귀를 적셨습니다. 이거 언젠가 진짜로 느껴보고 싶어요. 안에서 도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혜진의 손은 여전히 그곳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하게. 하지만 오늘은 안 돼요. 아직. 혜진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듯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져요. 천천히. 그러다 보면 그녀는 다시 도연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짧고 달콤하게.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같은 시각 도연의 딸 지아는 서울 아파트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내 아버지 부산에서 여자 만난대? 동네 사람들이 다 본대. 지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 없다. 여자 만나세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지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나이 드셨잖아요. 조심하세요.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자가 좋아해요? 아니면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돈 있는 여자 만나서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지안아, 사실이잖아요. 아빠 지금 뭐 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도 안 하잖아요. 지안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사세요. 괜한 말썽 만들지 말고요. 저도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손길이, 그녀의 키스가, 그녀의 속삭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혜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서 과거의 잔해가 드러나다 박인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내 윤혜진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대상자는 노인대학에서 최도현 62세, 무직이라는 남성과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둘은 재래시장, 해안가 등에서 만나며 친밀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해안가에서 포옹 및 키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키스하는 혜진과 도연. 혜진의 손이 도연의 허벅지에 올려진 모습. 인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최도연, 거지 같은 놈이 내 여자를 건드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과거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혜진에게 불륜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수는 그것을 묵인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면 재산 분할이 골치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들, 증언들, 호텔 영수증들. 인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료로 아내를 압박할 수 있나?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지. 저 여자가 뭘 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며칠 후 혜진은 인수에게 불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앉아. 인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야? 인수는 사진 한 장을 혜진 앞에 던졌습니다. 도연과 키스하는 사진. 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변명 좀 해봐. 이게 뭐냐고. 60대 늙은 년이 남자 꼬시고 다니냐? 그것도 거지 같은 놈을? 인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네 나이가 몇인데? 혜진은 고개를 들어 인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창피하다는 말 들을 이유 없어요. 뭐? 평생 날 무시하고 때리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당신한테 뭘 변명해요? 인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혜진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이것도 봐. 15년 전 내가 한 짓. 불륜 기록들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눈 감아줬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이거 가지고 이혼 소송 들어가면 넌 한 푼도 못 받아. 인수는 비웃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 거야. 내 같은 년한테 줄 생각 없어. 혜진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최도연? 그 거지한테도 말해줄까? 내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라고. 뭐라고요? 다 알아. 넌 이혼하려고 증인 만들려고 저 남자한테 접근한 거잖아. 불쌍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인수는 혜진의 턱을 움켜쥐었습니다. 더러운 년. 그는 혜진을 밀쳤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계속 그 남자 만나봐. 그럼 이 자료 전부 인터넷에 뿌릴 거야. 내 얼굴이고 뭐고 다. 인수는 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알아서 해. 남자 끈든지 아니면 쪽팔림 당하든지. 그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심. 다음 날 혜진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노인대학 복도 구석. 그녀는 도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남편이요. 다 알았어요. 우리 만나는 거. 뭐라고요? 사진도 찍혔어요. 우리 키스하는 거. 혜진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무서워요. 남편이 날 죽일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선생님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혜진의 손이 도연의 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포기 못해요. 평생 처음으로 느껴본 이 감정. 그녀의 손이 도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저 살 수 없어요. 혜진은 도연에게 키스했습니다. 절박하게, 뜨겁게. 그녀의 혀가 도연의 입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 곳에서 두 사람은 얽혔습니다. 혜진의 손이 도연의 바지를 더듬었습니다. 급하게 그곳을 찾아서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혜진이 신음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원해요. 선생님이. 도연의 손도 혜진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허리를, 엉덩이를. 그녀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안 돼요. 혜진은 도연의 귓속 말했습니다. 다음에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그때 진짜로 해요. 그녀의 손이 도연의 그곳을 세게 쥐었습니다. 도연은 신음을 참았습니다. 약속해줘요. 저버리지 말아요. 안 버립니다. 진짜요? 네.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승리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하지만 도연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신뢰와 의심. 도연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남편이 찾아와 말한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불륜, 재산, 그리고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인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진의 떨리는 손길과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아니야. 혜진 씨는 진심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재산 분할, 불륜 증거, 이혼 소송. 검색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기사 하나. 황혼 이혼 증가, 재산 분할 위한 계획적 접근 사례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연의 팔을 끼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네. 혹시 저한테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니죠? 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도연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그렇게 말했죠? 제가 재산 때문에 선생님한테 접근했다고. 혜진은 도연의 팔을 놓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돈 때문에 접근한다고. 내가 계산적인 여자라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제가 왜 선생님한테 접근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맞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혜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할 수도 있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도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려면 증인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폭력, 학대를 증명할 사람. 그래서 선생님을.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요.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녀는 도연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날 만질 때, 키스할 때, 그게 좋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졌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은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도연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하지만 도연의 가슴 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재래시장.
도연의 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요즘 여자 만난대. 누구? 그 가난뱅이가? 부자 여자래. 돈 노리고 붙은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누가 최도연을 좋아해. 그것도 저 나이에. 아니, 들었는데 그 남자가 그게 엄청 크다던데? 뭐가? 그거 있잖아. 남자 거. 그래서 여자가 빠진 거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아, 진짜? 60대 늙은이가 그게 뭐가 중요해?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나이 들어도. 야하네, 야해. 도연은 멀리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조롱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밤, 도연의 반지하 방.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는 진짜 날 좋아하는 걸까? 그녀의 키스가, 손길이,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모두 연기였을까?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혜진이 없으면 자신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준 온기를, 관심을,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거짓이라 해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좋아. 이 순간만이라도.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그는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새어나가는 소리. 문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형, 이거 형 맞아? 야, 인터넷에 떴다. 확인해봐. 도연은 손이 떨리는 채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부산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거기에 그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유부녀 꼬시는 할배. JPG. 근데 키읔키읔 이 할배 거시기가 엄청 크다던데 진짜임? 목격담 화장실에서 봤는데 20cm는 되는 것 같던데요. 60대 할배가 대박 키읔키읔. 그래서 유부녀가 빠진 거래요. 남편보다 훨씬 크다고. 댓글들은 더 야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올린 걸까? 어떻게 알았을까? 박인수였습니다. 분명. 도연은 즉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남편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만나요. 지금 나갈게요. 두 사람은 한적한 모텔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켜줄게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못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도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선생님. 혜진은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솔직히. 혜진은 도연에게 키스했습니다. 깊고 뜨겁게. 여기 있으면 사람들 볼 수도 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요. 혜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혜진은 도연을 침대에 앉혔습니다. 선생님. 혜진은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도연의 바지에 닿았습니다. 제가 위로해 줄게요. 제대로. 혜진 씨. 쉿. 혜진은 도연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도연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못했잖아요. 오늘은 혜진의 손이 도연의 속옷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빛 아래로 드러난 도연의 것.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진짜.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쌌습니다. 겨우 감쌀 수 있었습니다. 너무 커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으로. 이걸로 저를 상상만 해도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도연은 신음했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네. 저도 기분 좋아요.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혜진의 손길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도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보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눈빛은 타올랐습니다. 이거 언젠가 저 안에 넣어주세요. 꽉 채워주세요. 혜진 씨, 약속해요. 혜진의 손길이 더 빨라졌습니다. 도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싸세요. 제 손에. 도연은 혜진의 손 안에서 절정을 맞았습니다. 긴 신음과 함께 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도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혜진은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있잖아요. 혜진은 도연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한테 이혼 요구할 거예요. 제대로. 네. 선생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남편의 폭력, 학대 다 증언해주세요. 도연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요? 네. 재산 절반 받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혜진은 도연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때까지 날 믿어줘요.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같은 시각 박인수의 변호사 사무실. 윤혜진이 최도연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의 폭력과 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최도연은 그 증인 역할을 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인수는 서류를 읽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날 엿먹이려고 저 거지를 이용한 거군. 정확합니다. 하지만 최도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네. 인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정보를 흘려 최도연한테 익명으로. 며칠 후 도연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혜진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 6개월 전부터 재산 분할 계획 변호사 상담 기록, 증인으로서 최도연의 역할 메모. 최도연 씨,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윤혜진은 재산을 위해 당신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건가? 혜진의 웃음이, 키스가, 손길이 모두 계산이었던 걸까? 도연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구겼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또 이용당한 거야.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던 도연.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웃음의 진실, 황혼의 선택.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박인수는 혜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이 XX?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는 혜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요. 놓긴 뭘 놓아. 내 재산 빼먹으려고 남자까지 꼬셨어? 그것도 거식이 큰 놈으로. 인수는 혜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혜진의 이마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이럴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뭘 잘못했어?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인수는 혜진을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옆구리에 배에. 혜진은 신음했습니다. 인연이 남자 거식이나 빨고 다니면서 내 돈을 노려. 인수는 혜진의 얼굴을 밟았습니다. 혜진은 울부짖었습니다. 도와줘. 누가? 그녀는 겨우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배경으로 인수의 욕설이 들렸습니다. 도연은 주저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집이요. 인수가 날 비명소리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즉시 택시를 타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도착했을 때 혜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인수는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수가 비웃었습니다. 거식이 큰 걸로 내 여자 꼬신 XX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급차. 도연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XX야. 인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그거 크다며? 보여봐. 정말 큰지. 인수는 도연의 바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밀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부끄러워? 그걸로 내 마누라 꼬셨으면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경찰도 왔고 인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상해 혐의, 병원 복도. 도연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괜찮을까?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진짜일까? 혜진은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혜진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무슨,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거.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선생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혼하려면 증인이 필요했고 선생님이 딱이었어요. 외롭고 약하고 제 말에 넘어올 것 같았으니까.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 대학에 간 것도 선생님 옆자리에 앉은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화장실에서 그것도요. 혜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여자 화장실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을 보려고. 도연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크실 줄은. 혜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 흥분됐어요. 계획에 없던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어요.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죠. 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계산이 먼저였는지, 사랑이 먼저였는지. 그녀는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화장실에서 선생님 보고 웃었을 때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조롱도 계산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해방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평생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작은 걸로 만족 못하고 여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보니까 아,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진짜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도 있구나. 그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조롱이 아니라 해방이었어요. 내가 여자로 살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웃음으로 나온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선생님한테 끌렸어요. 처음엔 몸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 자체를 좋아하게 됐어요. 혜진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제 진심이에요. 계산과 진심이 섞인 복잡한 진심. 몇 주 후 박인수는 재판을 받았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혜진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재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혜진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지막 만남. 혜진은 도연을 바닷가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벤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야죠. 저도요.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혜진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 만난 거.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네. 비록 복잡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평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여자로 살 수 있었어요. 비록 끝까지 하진 못했지만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언젠가 다른 여자분 만나시면 행복하게 사세요. 선생님은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혜진 씨도요. 저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볼래요. 재산도 있고 자유도 있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그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세요. 이제 선생님 인생 사세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일어섰습니다. 도연도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포옹. 혜진은 도연을 꽉 안았습니다. 오래.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선생님, 저도요. 혜진은 도연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따뜻하고 슬픈 미소. 안녕히 가세요. 혜진은 돌아섰습니다. 석양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멀어질수록 도연의 가슴은 복잡했습니다. 아픔,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 남은 건 상처뿐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황혼의 문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시작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도연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녀는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요. 도연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도연입니다. 아, 좋은 이름이네요. 여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은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혜진이 남긴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